잠시 후 아름다운 민족의 땅 전남 순천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걷는 2010 나라사랑 조국순례 대행진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의 생생한 현장 스케치 기대해 주세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생명보다 귀한 목소리를 잃었다 다시 찾으며 멋진 대한민국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된 사연. 오늘의 주인공 배재철 교수를 아름다운 허브랜드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빛과 소금의 홍원철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자연이 아름답죠. 그러나 자연 자원보다는 사람이 자원인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훌륭한 대한민국인으로 성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TV 빛과 소금은 200회를 맞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훌륭하게 대한민국인으로 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미 훌륭한 대한민국인으로 세계에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0 나라사랑 조국순례 대행진 열고 있는 전남 순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17년째라고 하는데 9박 10일 동안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걸음을 걷는 그 눈물과 또 감동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남도 306길 탐방에 나섰다. 한 발 한 발 내 나라 내 땅을 밟으며 힘찬 행진을 하는 청소년들. 아름다운 순천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하는 특별한 조국순례 대행진에 참석하고 있다. 건강한 국가관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청소년 화랑단이 주최한 2010 나라사랑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순천 남도 306길 탐방에 나선 청소년들이 있다. 무더운 여름 쉬지 않고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여름방학을 활용해 남다른 각오로 임하는 조국순례이기에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긴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체험하는 청소년들을 힘차게 응원하는 이가 있었으니 자, 좀 이따 계곡에서 놀 거니까 화이팅해. 자, 힘내자. 일단은 자기 수련이죠. 집에서 요새 뭐 기기 문명화되다 보니까 다 그 기기를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도 좀 나약해지고 심신도 좀 나약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울림 속에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뭐 잘 걷고 못 걷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국순례 대행진은 1993년을 시작으로 현재 1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를 따라 행진을 하며 조국의 역사를 배우고 체력 훈련을 통해 인내심을 키우며 배려와 협동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익히는 청소년들에게 귀한 체험 현장이 되어왔다. 한국 청소년 화랑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식 지원하는 이번 캠프는 9박 10일 동안 전라남도 순천만 생태공원 일대 및 남도 306길을 걷는 순례 코스이자 극기 체험이다.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순천시에서 경찰차까지 동원해 주었다. 뜨거운 햇볕과 싸워가며 걷는 학생들이 안쓰러운 선생님, 잠깐이라도 더위를 식혀주고 싶은 마음에 물총 세례에 나섰다. 시원한 에어컨과 편안한 휴식을 포기하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이 궁금하다. 전에 엄마가 한번 해보라 해서 했는데 힘들긴 하지만 다 하고 나면 보람 있잖아요. 인근 학교의 협조로 조국순례 단원들이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 끈기와 인내심을 키우는 조국순례 체험 현장에서 가장 최고로 꼽히는 것은 시원한 물이다. 서로 더 많은 물을 물통에 받기에 바쁜데 아이들은 이곳에서 평소 흔하기만 했던 물이 귀하다는 것을 새삼 배운다.
이른 아침부터 걷고도 아직 15km가 남아있는 상황. 아이들은 지치지 않을까? 해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체험을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짧고 달콤했던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행진에 나서는데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을 벗삼아 걷는 아이들.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폭포도 비포장된 흙길도 자연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몫한다. 전국의 초, 중, 고교생 약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조국술래 캠프. 이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통솔하고 있을까? 총 31조까지 있습니다. 31조요? 예, 한 주에 5명씩 해서 한 150명 좀 넘게 있습니다. 원래 보통 선생님 한 명당 2조씩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례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 근방 애들이 뒤떨어지지 않게 컨트롤하는 그런 정도? 네. 더위와 끝없는 기류에 지친 여학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돕는 이가 옆에 있기에 포기와 중단은 없다. 탐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야영지인 황전 북초등학교로 쏙쏙 들어오는 학생들. 가장 먼저 자신의 숙소가 될 이동 텐트 설치에 나섰다. 난생 처음 해보는 텐트 설치에 입을 꽉 다물며 최선을 다해보는데 많은 학생들 텐트를 완성하기까지 그리 쉽지가 않은가 보다. 많은 노력 끝에 겨우 완성된 텐트. 힘들었지만 자신이 만든 이동 숙소에서 잠을 청하는 맛은 최고일 것만 같다.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 이곳에서는 식사에 사용한 식기도 스스로 설거지하는데 이런 일을 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순천의 한 냇가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고된 하루 일정을 마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물놀이에 나섰는데 신나는 물놀이로 피로도 풀고 한순간 한순간을 추억하기 위한 사진 촬영도 빼먹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끈기도 없어서 많이 포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6, 7일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힘들어도 자기들이 더 먼저 끝까지 걷겠다고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끈기가 많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랑도 아무래도 교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되고 많은 멘토와 멘티로서의 관계도 형성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고 하면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나라를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둠의 끝자락을 잡고 있던 새벽 미명을 뒤로하고 조국술래 탐방 마지막 날이 밝아온다. 조국술래 단원들의 기상 시간은 새벽 5시 30분. 집이라면 한창 잠을 청할 시간이겠지만 8박 9일 동안 술래 행진을 감행해온 아이들은 이른 기상 시간에도 가뿐하게 일어난다. 자신이 사용한 침구류 정리는 물론 어제 빨아놓았던 옷도 스스로 걷고 챙긴다. 아이들 모두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든지 손수 척척 잘한다. 조국술래를 통해서 유재천 선생님이 아이들이 느꼈으면 하는 게 있다는데 나만 좀 알지 말고 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미안하다, 고맙다, 같이 축하한다.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사람 인자가 서로 받쳐주기 때문에 사람 인자인데 그걸 서로 받쳐주지 않으면 한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인자를 좀 해서 품성과 인성이 좀 접목되는 마음이 아름답고 심신이 아름다운 그런 청소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조국술래 대행진 마지막 일정을 앞둔 오늘 유재천 총대장님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걷기 훈련으로 지친 아이들을 더욱 살뜰히 보살피고자 힘을 모은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름다운 자연 광경과 녹색을 자랑하는 이순신 백의 종군기를 거쳐 가장 힘든 산 등반에 나섰다. 가파른 산을 어깨에 가방을 맨 채 오르기란 쉽지 않은데 아이들 옆에는 힘든 순간마다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힘든 산도 거뜬히 오른다. 험한 산 등반을 마침과 함께 순천에서의 일정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간다.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한참 많이 겪을 건데 지금 우리가 열흘 동안 걸었던 거를 생각하면 힘든 일을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오후 서울 중구청. 조국 순례 대행진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였다. 9박 10일 동안의 캠프 일정을 함께 돌아보며 순례 대행진의 마지막 일정 해단식이 진행되고 있다. 모범이 되었던 학생에게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순천 남도에 휘날렸던 화랑단 깃발이 전달되어지고 2010 나라사랑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은 끝나간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고생하며 우정을 다져온 까닭일까? 쉽게 헤어지지 못하고 눈물을 보인다. 이렇게 아쉬움 속에서 끝이 나고 옷이 젖도록 흘렸던 땀과 소중했던 지난 추억들을 화랑단 모자에 실어 날려보낸다. 애들이 요새 자기 에너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고 학교의 규칙이랑 그런 엄한 데서 좀 벗어나서 엄마 아빠의 간섭도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좋은 경험 많이 해오고 올 수 있길 바라고 보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너무 밝게 돌아왔고 또 신나니까 다음에도 또 보낼 생각이에요. 저희 아이는 지금 10살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고 좀 많이 미숙하지만 언니들 속에서 사회라는 걸 통해서 또 많이 겪고 또 그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와서 우선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여름방학의 자유시간을 반납하고 조국순례에 나선 학생들. 자신들이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내 나라 내 땅 구석구석을 발이 불어 터지도록 발목이 시리도록 밟으며 강한 조국애와 포기할 줄 모르는 정신, 또 목표를 향해 친구와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행진을 통해 얻은 귀한 변화와 기쁨의 씨앗이 앞으로 청소년들의 삶에서도 고이 피어나길 소망한다. 네, 이번 국토 순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청소년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 또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튼튼한 체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전 세계 누구와도 겨룰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보기 참 씩씩하네요. 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타고난 재능과 그리고 피나는 연습으로 세계적인 성악가로 인정을 받았다가 목소리를 갑자기 잃게 되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재기를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시 훌륭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서게 된 성악가 겸 교수이신 배재철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자, 정말 영화 같은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에 초대되어 신이 주신 목소리로 공연했던 배재철 교수. 그는 갑상선암으로 목소리를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가수로 재기에 성공한 그 사람.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의 자리에서 나눔과 감사를 실천하는 가르침의 현장으로 그를 만나러 가보자.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허브향기 가득한 이곳에서 진행되는 성악 캠프에 전국 각지에서 온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데 방학을 이용한 이번 여름 캠프에 강사로 초대된 배재철 교수의 사진이 보인다. 예,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주목받던 배재철 교수. 그가 여기에 온 목적은? 여기는 제가 성악 캠프 때문에 왔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학생들,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인텐시브하게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노래를 좀 배워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캠프를 만들었는데 그 캠프에 제가 참가하게 된 겁니다. 성악이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며 소명이라는 배재철 교수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노래한다. 그에게 있어 음악은 꾸준한 연습, 피나는 땀의 결과물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그가 성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크면서 쭉 성가대하면서 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노래를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 배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성악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재철 교수는 교회 성가대 활동을 통해 성악의 기초를 다지고 어린이 노래 경연대회 누가 잘하나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한양대 졸업 후 단돈 70만 원을 들고 이탈리아 유학을 떠난 그는 학비를 받지 않는 베르디 음악원을 졸업했는데 세계의 여러 성악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세계 최고의 테너로 활동하게 된다. 이태리 유학 중 만난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며 일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다.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오페라의 본고장 이태리와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둔 그는 2005년 36살의 나이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 목소리를 잃게 된다. 일본인 친구 와지마와 팬들의 도움으로 성대 복원 수술을 받으며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 그것은 그가 제기한 첫 무대였고 일본에 대한 부르심이었다. 다시 무대라는 것에 서서 노래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다시 한번 그런 자리인 것 같았어요. 사실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제가 많이 회복을 했고 일본에 가서 노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의 선교의 어떤 모양이죠.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는 방법이죠. 선교의 방법. 성악 캠프 마지막 날 휴대폰과 이름표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는데 숙소 앞으로 이어진 푸른 오솔길을 지나 발걸음 가볍게 어디로 바삐 가시나 했더니 지금 레슨하러 갑니다. 여기 레슨실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죠. 따로 마련된 성악 캠프 레슨실. 직접 피아노를 치며 발성부터 성악의 기본을 꼼꼼히 가르치는데 미아라고 미아 들지 말고 미아라고 호흡에다 붙여야 돼. 밑에다 두고. 40시간의 연습. 그것이 지금의 배재철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자, 힘들고도 먼 예술가의 길. 발성 지도가 끝나고 반주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는 좀 딱딱하잖아, 그렇지? 학교라는 데는 꼭 왠지 들어가면 꼭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딱딱한데 여기는 뭐 나와서 좋은 것도 보고 공기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작. Voi questo dolore
제자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 강조하는 부분은 소리를 자기 소리가 아닌 것을 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호흡적인 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죠. 네.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노래하는 게 편해지거든요. 이제 레슨 마지막이잖아. 레슨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레슨이 시작된다. 이번엔 남학생이다. 집에 가잖아 이제. 이미 세계 여러 무대에서 유명한 오페라를 노래했던 대스승에게서 레슨을 받는 제자의 표정이 매우 진지한데 이 친구는요 포항에서 올라온 친구인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음악대학 가려고. 저도 인문계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예고 나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고 나온 친구는 아닌데도 참 잘하고 센스도 있고 소리도 좋고 좀 제가 기대해볼 만한 친구 같아요. 음악의 길을 시작한 제자에게 교수님은 감정을 담은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자, 잘했는데 왜 선생님이 피아노를 할까? 피아노를 해야 그 다음에 포르테의 효과가 나와. 어딜매 묻혔다가도 되돌아와 묻힐래. 여기서 포르테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할 명언과 같다. 아빠시오나토. 언제 돌아온다 계약도 못한 죄라고. 역시 감정을 살린 교수님의 노래는 최고다. 그러니까 그 심정에서 계약도 못한 채가 나와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이 사나라는 곡을 어떤 감정으로 부르고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그런 거를 잘 조리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감정에 잘 몰입하고 잘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악 캠프에 예정돼 있던 시간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짧은 레슨 시간 동안 정이 흠뻑 든 스승과 제자들은 대화를 나눌 만한 장소를 찾아 숲길을 걷는다.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고된 연습의 단계와 올라야 하는 높은 목표를 향해 나무 아래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마련했다. 극적인 삶을 산 스승과 대화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성악에 대한 열정과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노래하다 보면 목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소리를 잘못 냈으니까 상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야.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성대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수술도 다시 성형 수술해서 성대를 한쪽에 딱 세워놓고 선생님 왼쪽 성대만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소리 내기 힘들지. 근데 처음에는 아예 소리가 안 나다가 지금 이만큼 회복된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너희들 같이 목소리가 이제 아직도 젊고 노래 많이 할 시간이 있을 때 찬양도 많이 해야 돼. 그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 니네들한테. 근데 그러면 이제 더 너희들이 좋아질 수 있어, 충분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만난 꽃과 벌들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배재철 교수가 바삐 숙소를 나선다. 오늘 콩쿨 있거든요. 그래, 아이들 심사 좀 하고 또 공부한 거 어떻게 했나 좀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 열심히 연습했던 참가자들이 모여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정하는데
교수님의 제자가 13번째 순서를 뽑았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좀 떨리긴 하는데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하는 제자를 찾아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스승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게 조금 넣고 그 다음 또 넣고 또 넣고 넣는데 힘들다. 한 번 안 들어가면 뒤에까지 힘들어. 심사위원들은 벌써 모두 자리에 앉아 심사 준비를 하는데 심사 기준은 뭐 물론 일단 음악적인 거 표현 잘해야 되고 가사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테크닉적인 거 음악적인 게 얼마나 잘